오늘은 그 한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장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. 원래 그 요리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런 장들, 그러니까 소스들의 배합을 통해서 각 그 소스들의 비율, 그리고 각각의 그 맛을 갖다가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재료하고 버무려 갖고 맛을 내는 게 요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소스들을 이해를 하시는 게 요리하실 때 정말 중요해요. 중요하고 이걸 잘만 이해하셔도 그 레시피를 좀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고, 그다음에 또 몇 가지 패턴이 있거든요. 그 한국의 장들이 그 패턴들을 갖다가 요 조합으로 몇 가지 소스들의 조합으로 기억만 하시면 요리를 여기저기 응용하시면서 하시기에도 편하고, 아무래도 한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이렇게 응용을 해보시는데도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한국 음식, 특히 한국 음식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소스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. 네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 음식 하면 대표적으로 매운맛이죠. 매운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고추장, 네, 장맛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고추장이 먼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이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고추장도 파는 그 고추장이 어떤 당도나 매운맛이 좀 다른데, 요거는 보통 매운맛이에요. 3단계 정도 보통 매운맛이고요. 네, 뭐 제품은 여기 건데 뭐 꼭 이 회사 거 아니어도 됩니다. 제품은 크게 신경 쓰시지 말고, 일단 한국 음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매운맛을 담당을 해주고, 그리고 어떤 고추장은 약간 단맛도 나요. 그래서 맵고 단맛 이런 거를 잘 만들어주는 그런 게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고추장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핫페퍼 페이스트고요. 네, 그 다음에 멸치가 있어요. 멸치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종류의 멸치가 있어요. 그냥 멸치가 된장이 있는데, 네,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된장이 있어요. 된장이 있는데, 이렇게 뭐 멸치 된장, 조개 멸치 된장처럼 해물이랑 같이 우려내서 맛을 낸 된장이 있고, 그냥 매주로만 해갖고 만든 된장도 있고,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된장도 어떤 거는 좀 마일드하고 어떤 건 좀 더 짜고, 네, 깊은 맛도 좀 다르고, 그래서 된장 여러 가지 맛이 나는데, 이 된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찌개나 이런 부분에 깊은 맛, 시원한 맛을 내주면서 냄새를 없애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고기 삶을 때 이 된장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소스죠. 이 된장에 대해서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한국 음식의 찌개류나 이렇게 고기류 하실 때 잘 아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, 그 다음에 쌈장입니다. 쌈장은 말 그대로 쌈을 싸 먹을 때 먹는 장인데, 한국 음식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특히 삼겹살 같이 이런 기름 낀 그런 요리 있을 때, 기름진 요리를 먹을 때 이 쌈장을 많이 쓰죠. 그래서 고기 올리고, 야채 위에 고기 올리고, 그 다음에 뭐 쌈장 올리고, 마늘이나 고추 올리고 이러면 정말 맛있죠. 그래서 이 쌈장은 마찬가지로 종류가 많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고추장하고 이 된장 두 개를 섞어서 맛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거기에 뭐 기타 재료들 뭐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데, 그래서 이런 쌈장이라는 것도 좀 잘 아시면 활용도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매운맛은 똑같이 그 고추장과 함께 매운맛을 담당하는 게 이 고춧가루입니다. 한국 음식에 이 고춧가루 진짜 많이 쓰이는데, 지금은 요거는 굵은 고춧가루예요. 좀 입자가 굵죠. 이런 굵은 고춧가루가 있고, 이거를 이렇게 채쳐 갖고 내리거나, 안에 애초에 그렇게 판매되는 게 있는데 고운 고춧가루가 있어요. 입자가 매우 고와요, 걔네들은. 그래서 이 굵은 고춧가루는 아무래도 색깔을 좀 더 내고, 그다음에 좀 더 고추의 그 향을 낼 때 많이 쓰이고, 이 고운 고춧가루는 네, 마찬가지로 고춧가루의 그 깊은 맛을 내는데 좀 더 곱다 보니까 좀 뻑뻑해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. 그리고 더 많이 잘 배이겠죠, 재료에. 좀 더 이렇게 매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. 그래서 이 고춧가루는 사용할 때 보면은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, 그냥 이렇게 굵은 고춧가루 쓰는 경우도 많아요. 그래서 뭐 고춧가루 꼭 고운 게 좋다, 굵은 게 좋다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나눠 쓰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매운맛하고 이렇게 국물 내는 맛, 깊은 맛 했으니까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단맛인데요. 단맛은 이런 올리고당, 그리고 오늘은 이제 준비를 못했는데 물엿이나
또 다른 그 단맛 나는 재료들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 올리고당 요걸 많이 사용하고요. 그 다음에 설탕, 네, 설탕도 많이 넣겠죠. 그래서 설탕, 네, 설탕도 단맛을 내는데 사용이 되고, 그 다음에 물엿, 네, 물엿이 또 단맛 내는 데 사용이 돼요. 근데 설탕은 아무래도 녹으면서 재료에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좀 더 그 단맛을 내고, 그리고 설탕 자체가 하얀색이고 색깔이 없잖아요.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투명하게 음식 색깔에 영향을 안 주면서 단맛을 낼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예를 들어 간장 같은 걸 하는데 좀 더 달달한 간장을 만들거나 고추장을 하는데 좀 더 달달하게 한다거나 이럴 때는 설탕을 많이 섞어요. 자, 그 다음에 물엿이 있는데 이제 물엿은 빛깔을 내줘요. 아무래도 반짝반짝 하잖아요. 그래서 빛깔을 내주는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뭔가 재료를 갖다가 좀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고 빛깔 있게 만들 때 뭐 마탕도 그렇고 고구마 마탕 이런 거 있죠. 그런 거부터 좀 더 빛깔을 낼 때는 물엿을 사용하고요. 이 올리고당은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요? 볶음 조림 양념장 쓰는데 물엿과 설탕의 가운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색깔을 많이 안 주면서도 은은한 빛이 나게 하는데, 대신 이 올리고당은 오래 조리를 하게 되면은 점점 당분이 조금 날아가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짧게 요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빛깔을 내면서 당분을 추가할 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올리고당도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. 이건 단맛입니다. 설탕이나 물엿과 함께 단맛을 담당을 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짠맛들, 네, 짠맛인데 요거 소금입니다. 소금도 요거 보시면 입자가 상당히 고와요. 이거 고운 소금이고요. 이 고운 소금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굵은 소금이 있어요. 굵은 소금은 입자가 좀 굵습니다. 그래서 굵은 소금이고요. 그래서 이 가는 소금은 아무래도 가느다 보니까 좀 더 짠맛이 많이 배어요. 재료 속에 짠맛이 많이 배어 들어가고, 그래서 밑간을 할 때 쓰거나 국이나 이런 데 간을 맞추거나,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재료입니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굵은 소금인데, 이 굵은 소금은 입자가 보시면 조금 더 이렇게 굵어요. 네, 굵어요. 보시면 입자가 이렇게 굵습니다. 네, 결정체가 보일 정도 이렇게 굵죠. 그래서 이 굵은 소금은 아무래도 이 가는 소금보다는 좀 재료에 덜 녹아 들어가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렬한 짠맛이 아니라 은은하게 그 맛을 재워줄 때 사용하는데, 기본적으로 야채나 이런 거 젤 때, 그때 야채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짜지니까 야채 젤 때, 배추 재거나 이럴 때 이런 굵은 소금을 많이 씁니다. 은근히 간을 주면서도 또 소금의 그런 소독 효과, 소독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역할로 이제 굵은 소금을 많이 쓰고, 그러면서 너무 강렬하지 않게 하는 걸 역할을 하죠. 그리고 이 가는 소금은 좀 더 확실하게 짠맛을 줄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굵은 소금 같은 경우 어떤 경우에는 쌉스름한 맛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. 쌉스름한 맛이 나서 짜면서도 먹다 보면 쌉스름하기도 하는데, 이 가는 소금은 단짠, 그러니까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하기도 하는 그런 맛도 나기도 해요. 네, 그 다음에 또 짠맛을 담당하는 거는 이 간장들인데, 이 국간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맑으면서 좀 진한 그런 맛을 내고, 여기 가운데 또 진간장이 원래 있어요. 이 맛간장 말고 진간장이 있는데, 진간장은 조금 더 이거보다는 색깔이 탁해요. 그렇기 때문에 국 요리할 때는 진간장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색깔이 좀 더 갈색으로 이렇게 카라멜 형태로 좀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국물이 좀 더 맑은 국물이고, 국의 색깔에 아주 너무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짭조름한 맛과 그 간장의 구수한 향을 낼 때, 네, 그때는 이 국간장을 사용을 하고, 네, 진간장이 있는데, 진간장은 아무래도 조림, 좀 이렇게 갈색을 주면서 카라멜라이징 그 효과를 주면서 좀 더 그 색감도 주고 이렇게 할 때 쓰는 게 진간장이에요. 자, 그럼 이 맛간장은 뭐냐면, 진간장에다가 뭐 종류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갖고 맛을 낸 간장이에요. 그래서 무슨 과일을 넣거나 이렇게 버섯을 넣거나 뭐 다양한 재료를 넣어갖고 했는데, 뭐 이 간장 같은 경우는 뭐 10가지 뭐 가진 양념하고 과일 뭐 이런 거 넣어갖고 만든 거래요. 그래서 말 그대로 맛이에요, 맛. 진간장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제 맛을 낸 간장입니다.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국간장의 깊은 짭짤한 맛과 이 진간장 쪽에 그런 강한 그 색감 이런 걸 같이 활용을 하면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는 것에 따라 비율은 조절하시면 되고,
뭐 국할 때는 국간장, 근데 조림할 때는 뭐 맛간장, 진간장, 맛간장. 근데 아무래도 초보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진간장보다는 맛간장이 좀 더 활용이 편하세요. 왜냐면 어느 정도 간이 돼 있고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간장을부터 시작해서 뭐 소금, 설탕 넣으면서 뭐 다른 거 넣으면서 맛을 맞추기보단 이 맛간장 하나만 잘 쓰셔도 이 조림 요리나 기타 이렇게 좀 간장으로 맛을 가미해서 하는 요리들 하실 때 편합니다. 그리고 중국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그 중국 요리에 보면은 이제 기름에 간장을 약간 튀기듯이 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. 그럴 때 이 맛간장이 향도 좋고 좀 더 그 맛을 좀 더 깊게 또 다양하게 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이 맛간장을 초보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국에다 쓸 때는 색깔이 너무 들어가니까 맛간장 조금만 넣으시고 이제 소금 넣으셔서 간을 조절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. 정말로 이 맛간장만 잘 쓰셔도 웬만한 요리 정말로 잘 하실 수 있어요. 네, 그 다음에 식초, 시큼한 맛을 담당하죠. 식초도 현미 식초부터 뭐 과일 들어간 식초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, 그리고 그냥 식초와 또 2배, 이 시큼한 게 훨씬 강한 거예요. 2배 식초가 있어요.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사과 식초인데 그 중에 2배 식초예요. 그래서 일반적인 레시피에 보면은 기본 식초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경우에 2배 식초 같은 경우는 양을 좀 줄여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너무 시큼하거나 식초 향이 너무 강하게 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확인을 하시면서 레시피를 따라 하시면 좋고, 이 식초 같은 경우는 특히 느끼한 음식이나 또는 과일의 느끼한 음식의 그 느끼함을 조금 잡아주거나, 아니면 이런 샐러드나 과일 음식 같은 거에 상큼함을 살려줄 때,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비빔국수나 국수 같은 거 할 때 거기도 이렇게 상쾌한 맛 이런 거 살려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자, 매실청, 이거는 사실은 보조적인 거예요. 보조적인 건데 저는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같이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, 이 매실청이 좋은 게 냄새를 날려주는 역할도 하고요. 그러니까 고기 삶을 때나 이럴 때, 또 고기를 볶을 때 냄새를 좀, 노린내나 이런 것들 냄새를 날려주는 역할도 하고, 그러면서 단맛도 있어요. 약간 그래서 달달한 거를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고, 그러면서 동시에 시큼한 맛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 뭐 된장, 그 다음에 이런 뭐 단맛 담당하는 물엿, 올리고당, 설탕, 그리고 요 식초,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 매실청, 요것도 보조 그 소스지만 이걸 잘 사용하시면 음식을 하시는데 정말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스들이 있고, 각 소스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? 이게 정말 어떤 맛을 내고 어떤 향을 내는지 이것도 또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